안녕하세요. 유튜브 칼럼니스트 박인택입니다. 깨어있는 지식인의 뉴스 바로보기 박인택의 인텔리티비 시작합니다.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오늘은 총 4건을 준비했습니다. 남들 1200원 버는 동안 20억 벌어. 재벌의 좋지 손짓하는 정부. 검찰 또 이재명 소환 쇼. 해외 순방 리스크라고 해야 하나?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 중이던 2020년부터 2년간 새롭게 창출된 부의 63%를 상위 1%의 슈퍼리치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겪는 동안 부와 빈곤이 동시에 급증했다. 하위 90%인 우리 대부분이 1200원을 버는 동안 상위 1% 부자들은 20억 원을 벌었다고 밝혔습니다. 170만 배라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순자산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억만장자의 재산은 하루에 3조 원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유층들이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즉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95개 에너지와 식품회사의 이익은 지난해에 2배 이상 늘었고요. 이런 과도한 이익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동안 20억 명의 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세계 인구 10명 중 1명꼴인 8억 2천만 명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부유층과 기업을 위해 감세가 이 같은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많은 국가에서 빈곤한 이들이 억만장자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일회성 부유세 및 횡재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 상위 1%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 적용, 부유세 부과를 통해 극심한 빈부 차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이 단체는 요구했습니다. 부자들이 이렇게 부를 쌓는 동안 우리 정부가 재벌에 또 손짓을 보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 집단의 의무 공시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대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공시 기준액을 현재 갑절인 100억 원으로 높이고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30일 안에 고치면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시장 감시 기능이 약해져 재벌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오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재벌의 전체 내부 거래 약 2만 건 중에 무려 25%인 5천 건 정도는 공시 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6개 대기업 집단, 즉 재벌의 내부 거래 총액은 218조 원이며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매출액 대비 내부 거래 금액 비중은 12.9%에 이를 만큼 내부 거래는 매우 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래 시장 감시 역할을 줄이겠다고 정부가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니 얼마 전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눈에 밟히더군요. 얼마 안 되는 조합비로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는 조합원이 알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에게 알리는 시스템까지 구축하자면서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재벌의 내부 거래는 공시를 줄이자는 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설 밥상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와 무능 대신 야당 대표를 향한 조작 수사를 올리라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유감을 표한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폭식 정치 수사에 신물이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어 또 설 연휴쯤에 검찰 포토라인에 이재명 대표를 세우겠다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파병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
UAE는 바로 우리 형제 국가라며 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이니 이란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적이라고 말한 것이나 진배 없으니까요. 사실 이란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때 연을 맺고 2016년 포괄적 파트너를 채택한 우호 협력국입니다. 한마디로 우방이라는 얘기죠. 이 발언이 전해지자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이란을 군사적 위협 세력으로 여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국익을 해치는 외교적 실언이다. 이란과 긴장감을 키워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파견된 아크 부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외교 참사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텔리TV였습니다.